안녕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호텔 업계의 전설로 불렸던 한 여인이 은퇴 후 충격적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라이벌 호텔의 청소부로 위장 취업하면서 벌어지는 예측 불허의 사건들입니다. 화려한 호텔의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용기와 정의. 과연 그녀는 이 위험천만한 잠입을 성공하고 자신이 믿었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제1장 전설의 귀환, 비밀 임무의 시작. 2010년대 후반의 부산. 해운대의 눈부신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위용을 자랑하는 초화 호텔 더 제니스 부산. 한때 이곳은 한미숙 회장이 이끌던 하버뷰 호텔과 함께 부산 호텔 업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며 건전한 경쟁을 펼치던 곳이었다. 모든 고객은 왕이다 라는 확고한 서비스 철학으로 평생을 호텔에 헌신했던 한미숙. 그녀가 은퇴한 지도 어언 5년이 흘렀다. 이제는 평범한 노년의 삶을 즐기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호텔리어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귀에 믿을 수 없는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때 자신이 존경했던 라이벌, 더 제니스 부산이 변질되어 고객을 차별하고 오직 돈과 권력만을 좇는 냉혹한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뜬 소문이겠거니 했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호텔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한미숙의 위험하고도 은밀한 마지막 임무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미숙은 은퇴 후에도 종종 호텔 업계 관련 소식들을 접하곤 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하버뷰 호텔은 이제 아들 내외가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그녀는 멀리서 그들을 응원하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다. 바로 한때 하버뷰 호텔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서비스 품질만큼은 서로 인정해했던 더 제니스 부산에 관한 흉흉한 소문들이었다. 요즘 더 제니스 부산 완전 변했대요. 돈 없는 손님은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한다던데요. VIP 고객들한테만 온갖 아양을 떨고 일반 고객들은 로비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게 하는 건 예사래요. 심지어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옷차림이 좀 허름한 사람들은 아예 호텔 출입을 막는다는 말까지 있더라고요. 완전 돈에 눈이 먼 거죠. 처음에는 그저 경쟁 호텔을 폄하하려는 헛소문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소문은 그녀의 오랜 지인들과 전직 부하 직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그 내용 또한 점점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으로 변해갔다. 한미숙의 마음속에서 깊은 우려와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호텔이란 어떤 곳인가?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편안함과 행복한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곳이 아니던가? 그런데 고객을 돈과 지위로 차별하고 심지어 내쫓기까지 한다니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호텔리어로서의 신념과 자부심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였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그녀는 결심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한 호텔의 타락을 넘어 자신이 평생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호텔 산업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호텔리어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위험천만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자신이 직접 더 제니스 부산에 위장 취업하여 그 실상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녀에게 눈빛은 젊은 시절 못지않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의 외모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평소 즐겨 입던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 대신 시장에서 산 헐렁하고 값싼 옷가지들을 꺼내 입었다. 윤기 흐르던 머리는 일부러 푸석푸석하게 만들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검버섯과 주름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옅은 분장까지 했다. 그리고 김영애라는 가명으로 더 제니스 부산의 시간제 청소부 모집에 지원했다. 면접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나이 많고 경험 없는 노인네를 누가 거들떠 보기나 할까 싶었지만 의외로 호텔 측에서는 그녀를 쉽게 받아들였다. 아마도 가장 힘들고 기피하는 새벽 시간대 청소 인력이 부족했던 모양이었다. 혹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이 오히려 그들의 고객 필터링 시스템에 안전한 존재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었다. 첫 출근 날, 한미숙. 아니, 이제는 김영희가 된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익숙했던 자가용 대신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겨우 호텔에 도착했다. 30년간 총지배인 전용 엘리베이터만 이용했던 그녀가 이제는 복잡한 지하 미로 같은 직원 전용 통로를 따라 탈의실로 향해야 했다. 값싼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낡은 청소 카트를 밀며 처음으로 호텔 로비에 섰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 자신이 꿈꿨고 또 실제로 이끌었던 화려하고 역동적인 호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녀의 눈앞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공기가 감도는 낯선 공간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맡은 구역은 주로 일반 객실층 복도와 비상계단 청소였지만 가끔씩 인력이 부족할 때는 로비나 레스토랑, 심지어 VIP 라운지 청소에도 투입되곤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확인하고자 했던 추악한 진실의 단면들을 하나씩 목격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노골적인 고객 차별, VIP 고객에게만 집중되는 과도한 서비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호텔 경영진의 냉혹한 이익 지상주의. 가장 먼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직원들의 표정이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지쳐 있거나 혹은 무언가에 억눌린 듯 잔뜩 경직된 표정으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고객을 향한 진심 어린 미소나 따뜻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오직 VIP 고객이나 상사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만이 역력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다. 한눈에 봐도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 로비로 들어서자 근처에 있던 직원 서너 명이 거의 동시에 달려가 그녀를 에워싸고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반면 바로 그 옆에서 유모차를 끌고 진땀을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던 젊은 부부에게는 누구 하나 제대로 눈길을 주는 직원이 없었다.
젊은 부부는 결국 30분이 넘도록 로비 한가운데서 방치된 채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한미숙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분노를 삼켰다. 내가 평생을 외쳐왔던 손님 우선이라는 말이 이제는 돈 있는 손님 우선이라는 뜻으로 변질되어 버렸단 말인가? 그녀는 청소 카트를 미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 썩어버린 공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는 김영희라는 초라한 가면을 더욱 단단히 고쳤으며 위험천만한 잠입의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호텔리어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제2장 첫 번째 충격과 냉혹한 규율. 더 제니스 부산 호텔에서의 청소부 김영희로서의 첫 일주일은 한미숙에게 육체적인 고됨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큰 시간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하고 지켜왔던 호텔리어로서의 신념과 가치들이 이곳에서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오히려 조롱거리로 전락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먼저 그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직원들을 대하는 상급자들의 태도, 특히 객실과 식음료 파트를 총괄하는 듯 보이는 박상철 부장의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이었다. 그는 아침 조회 시간이면 어김없이 직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발견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폭언을 퍼붓기 일쑤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과 독설은 주로 경력이 짧은 젊은 직원들이나 혹은 최말단인 청소부들을 향했다. 김영희 씨 어제 복도 카펫 얼룩 제거 제대로 안 해놨습니까? VIP 고객님께서 컴플레인 하실 뻔했어요. 나이 들어서 눈도 침침하고 손도 느리면 젊은 사람들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두세요. 박 부장의 고함 소리에 이제 막 일을 시작한 다른 청소부 아주머니 한 분이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리는 모습을 미숙은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녀 자신도 이미 몇 차례 비슷한 질책을 받은 터였다. 하지만 박 부장의 분노는 유독 VIP 고객과 관련된 일에서만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했다. 어느 날 아침 한 직원이 실수로 VIP 고객의 조식 주문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박 부장은 그 직원을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거의 30분 동안 세워놓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호텔의 VVIP 고객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내까짓게 감히 그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당장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지 못해. 그의 살벌한 기세의 젊은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박 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에게 직원들은 그저 VIP 고객 만족이라는 지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 듯 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일반 고객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였다. 박 부장의 지시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호텔 전체에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인지 직원들은 VIP 고객이 아닌 일반 고객들에게는 노골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불친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미숙은 로비 한쪽에서 여행 가방을 옆에 두고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한 노부부를 여러 번 목격했다. 그들은 행색은 남루했지만 눈빛만큼은 선량하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로비 직원들은
그들 앞을 몇 번이고 지나치면서도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그들이 무언가를 물어보려 다가가면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거나 짧게 셔머니 대답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곤 했다. 미숙은 그 노부부가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지친 표정으로 호텔을 나서는 뒷모습을 몇 번이나 안타깝게 바라보아야 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온 젊은 부부가 프런트 데스크에서 객실 예약을 문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갑작스럽게 부산 여행을 오게 되어 미처 예약을 하지 못한 듯 했다. 하지만 프런트 직원은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며 지금 만실입니다. 빈방 없습니다. 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아이들은 지쳐서 칭얼거렸고 젊은 부부는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한 중년 남성이 프런트로 다가오자 방금 전까지 젊은 부부에게 냉담했던 그 직원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화사한 미소와 함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스위트룸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고, 미숙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이것이 정녕 내가 평생을 바쳐왔던 호텔의 모습이란 말인가? 돈과 지위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고 인간적인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냉혹한 공간이 정녕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를 자부하는 호텔의 민낯이란 말인가?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오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호텔이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병의 근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듯했다. 미숙은 자신의 임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직원들의 일탈이나 서비스 정신의 부재 문제가 아니었다. 호텔 전체를 지배하는 잘못된 경영 철학과 조직 문화, 그리고 그 정점에 있을 최고 경영진의 문제일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더욱더 몸을 낮추고 더욱더 세심하게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청소부라는 신분은 때로는 불편하고 수치스러웠지만 동시에 호텔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위장이기도 했다. 그녀는 직원 휴게실에서 오가는 대화들, 간부들의 회의 내용이 적힌 휴지통 속 메모 조각들, 심지어 VIP 고객들이 남기고 간 사소한 흔적들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VIP 라운지를 청소하던 중 우연히 윤태석 지배인과 박상철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박 부장,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그분과의 미팅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 이번 일만 잘 성사되면 우리 둘 다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윤태석 지배인의 목소리에는 탐욕스러운 야심이 가득했다. 이전 프롬프트에서는 박상철 부장이 더 제니스 부산 호텔의 객실 또는 식음료 부서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윤태석 지배인의 하수인 혹은 공모자 역할로 등장시키는 것이 이야기 흐름상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배인님, 이미 그분께서 만족하실 만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만
이번 거는 워낙 액수가 커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우리 둘 다 끝장이라는 것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박상철 부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어떤 음모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분 액수가 큰 제3장 화려함 뒤에 추악한 민낯, VIP 매뉴얼과 블랙리스트, 윤태석 지배인과 박상철 부장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들은 이후 한미숙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분이라는 존재, 그리고 액수가 큰 건이라는 말. 그것은 단순한 호텔 운영을 넘어선 무언가 어둡고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하지만 아직은 심증뿐 물증은 없었다. 그녀는 더욱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청소부 김영희로서의 그녀의 일과는 여전히 고되고 단조로웠다. 새벽 일찍 출근해 늦은 밤까지 호텔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일에 연속.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은 단순한 먼지나 얼룩을 넘어 호텔 깊숙이 숨겨진 비밀의 흔적들을 쫓고 있었다. 그녀는 직원들의 대화에 더욱 귀를 기울였고 버려진 서류 조각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평소와 같이 VIP 라운지에 마감 청소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거대한 라운지 안에는 그녀와 야간 경비 책임자만이 남아 있었다. 경비 책임자는 순찰을 핑계로 자리를 비운 지 오래였고 라운지 안은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윤태석 지배인의 개인 사무실 앞을 지나치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철저하게 잠겨 있던 곳이었다. 아마도 윤 지배인이 퇴근하면서 깜빡 잊고 제대로 잠그지 않은 모양이었다.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강렬한 유혹이 고개를 들었다. 들어가 볼까? 혹시라도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도 함께 울렸다. 만약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널찍한 사무실은 최고급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윤 지배인이 받은 듯한 각종 상패와 감사패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런 화려한 장식들이 아니었다. 바로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두툼한 검은색 가죽 바인더였다. 바인더에는 아무런 제목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중요한 문서일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인더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더 제니스 부산 VIP 고객 관리 매뉴얼, 대회비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매뉴얼은 고객을 S급, A급, B급, C급, D급, 그리고 주의 요망, 등급으로 철저하게 분류하고 각 등급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구체적인 지침들로 가득했다. S급 고객, 주로 대기업 총수, 유명, 연예인, 외국 국빈 등 에게는 호텔 총지배인이나 임원급이 직접 영접하고 최소 3명 이상의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24시간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며 VIP 라운지에서는 특별히 주문 제작된 메뉴와 최고급 와인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들의 사소한 취향이나 습관까지도 미리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요구사항이든 불가능은 없다는 자세로 응대하라는 지침도 잊지 않고 적혀 있었다. 반면 D급 이하의 고객, 주로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부부,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혹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응대를 자제하고 가급적 로비나 일반 레스토랑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안내하며 객실 예약 문의 시에는 가능한 한 만시를 이유로 돌려보내거나 전망이 좋지 않거나 시설이 낡은 객실을 배정하여 자연스럽게 호텔 이용을 꺼리도록 유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주의 요망, 등급 고객에 대해서는 호텔 내 CCTV를 통해 동선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필요시 보안팀을 투입하여 퇴장을 유도하라는 지시까지 적혀 있었다. 미숙은 분노로 손이 떨려 문서를 제대로 들고 있기조차 힘들었다. 이것이 정녕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왔던 호텔 업계의 현실이란 말인가?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호텔리어의 기본 정신은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돈과 지위로 고객을 차별하고 등급을 매기는 이 추악한 행태만이 남아있단 말인가?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매뉴얼의 마지막 부분에는 블랙리스트 고객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별첨 문서가 끼워져 있었다. 그곳에는 호텔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고객들의 사진과 함께 그들의 인상착의 그리고 출입을 제한하거나 감시해야 하는 이유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주로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들이나 장애인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미숙은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밑에는 박순이 가명, 60대 후반 여성, 신원 불분명. 행동이 수상쩍고 호텔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 감시 요망. VIP 구역 접근 시 즉시 제지 후 퇴거 조치할 것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 그 순간 미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감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짓밟힌 듯한 참담한 심정이었다. 자신이 이 호텔에서 그저 수상한 노인으로 호텔 분위기를 저해하는 존재로 낙인 찍혀 감시당하고 있었다니. 지난 30여 년간 호텔 업계에 헌신하며 쌓아왔던 모든 자부심과 명예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창고 구석에 숨어 VIP 고객 관리 매뉴얼과 블랙리스트 문서를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다. 떨리던 손으로 셔터를 누르면서 그녀는 이 추악한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그리고 이 썩어 빠진 호텔에 오만한 경영진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과 절망을 넘어 차갑고도 결연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화려한 호텔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녀는 진실을 향한 외롭고도 위험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4장 고객 필터링 프로젝트와 무서운 음모. VIP 고객 관리 매뉴얼과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하고 난 후 한미숙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몇몇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다. 호텔 경영진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고객을 차별하고 심지어 특정 고객층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평소처럼 이른 새벽에 출근하여 호텔 로비 구역을 청소하고 있었다. 로비 한쪽에 위치한 마케팅팀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미숙은 청소 카트를 밀며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마케팅팀을 이끌고 있는 오수진 팀장이었다. 그녀는 젊고 야심만만한 여성으로 최근 호텔의 프리미엄 이미지 강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네, 사장님, 보고 드린 대로 고객 필터링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 고객들의 출입 빈도가 지난달 대비 약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 팀장의 목소리에는 만족감과 함께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다. 미숙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고객 필터링 프로젝트라고 노년층 고객 출입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안이라고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 했다. 오 팀장의 통화는 계속되었다. 네. 우선 로비에 배치된 소파와 의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젊은 VIP 고객들이 선호할 만한 디자인의 스탠딩 테이블과 바 의자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안내 표지판의 글씨 크기도 기존보다 2단계 정도 작게 줄여서 노안이 있는 분들은 읽기 어렵도록 조치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로비에 너무 오래 머무르시면 호텔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올드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요. 하하. 그녀의 웃음소리가 미숙의 귀에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호텔을 찾는 오랜 단골 고객들, 호텔과 함께 나이 들어간 그 소중한 인연들을 단지 이미지가 올드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렇게 교묘하게 내쫓으려 하다니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처사였다. 하지만 이어지는 오 팀장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로비 전체의 실내 온도도 기존보다 2도 정도 낮춰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은 추위에 약하시니까요. 자연스럽게 호텔 내부에 오래 머무르기 불편해 하실 겁니다. 배경음악, BGM도 잔잔한 클래식이나 재즈 대신 요즘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트렌디하고 비트 있는 EDM 음악으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타겟 고객층인 젊은 VIP들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죠. 주차장 시스템도 일부 개편했습니다. 일반 고객 주차 구역은 가능한 한 호텔 입구에서 가장 먼 곳으로 재배치하고 발레 파킹 서비스도 VIP 고객 위주로만 운영하도록 해서 연령대가 높은 고객들은 주차 단계에서부터 불편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발길을 돌리시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숙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었다. 명백한 기만이자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퇴출 프로그램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30년 전 그녀가 호텔리어로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의 호텔은 모든 연령대의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어가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은퇴한 노부부들이 오후에 티타임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고 어린 손주들과 함께 로비에서 사진을 찍던 정겨운 풍경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고 만들어가고자 했던 진정한 호텔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호텔은 오직 젊고 부유한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폐쇄적이고 차가운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통화를 마친 오수진 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탕비실 쪽으로 향하자 미숙은 재빨리 그녀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방금 전 오 팀장이 뒤적이던 캐비닛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객 필터링 프로젝트, 커스터머 필터링 프로젝트, 단계별 실행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두툼한 문서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문서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하고 악의적인 계획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떻게 특정 연령층과 소득 계층의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호텔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예상 효과, 심지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한 언론 대응 지침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의 중요 부분들을 빠르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 고발을 넘어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릴 만한 심각한 문제였다. 그날 저녁 퇴근길, 미숙은 호텔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호텔의 변화들이었다. 로비 중앙에 놓여있던 푹신한 소파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불편해 보이는 디자인의 의자들이 드문드문 놓여 있었다. 은은하게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 대신 귀를 자극하는 시끄러운 전자음악이 로비 전체를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실내 온도는 예전보다 훨씬 더 쌀쌀하게 느껴졌다.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니. 이 호텔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오직 젊고 부유하고 호텔의 품격에 어울리는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배타적인 성격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청소부 김영희가 아닌 호텔리어 한미숙으로서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 침묵 속에서 자행되는 추악한 차별의 실체를 반드시 세상에 밝혀야 한다고.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내부 고발을 넘어 이 거대한 호텔 제국의 부조리한 시스템 전체에 맞서는 외롭고도 위험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계획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도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제5장 어둠 속에서 찾은 동지들, 고객 필터링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에 자행되는 더 제니스 부산 호텔의 추악한 음모를 알게 된 한미숙은 깊은 절망감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부조리한 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그리고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은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이 거대한 악의 카르텔에 맞서기 위해서는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동지가 필요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청소부 김명희의 모습으로 호텔 곳곳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며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혹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직원을 찾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호텔의 냉혹한 시스템에 완전히 순응해 버렸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절망감이 다시 그녀를 엄습하려 할 때쯤 그녀의 눈에 한 젊은 직원이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이다솜. 입사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된 신입 직원이었다.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함께 호텔리어로서의 이상과 열정을 간직하고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겉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곤 했다. 미숙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이 호텔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갈등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미숙은 VIP 라운지 구석에서 이다솜이 혼자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솜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가씨 미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다솜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미숙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꿈꿔왔던 호텔리어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매일같이 VIP 고객들 비위 맞추고 일반 손님들은 벌레 보듯 무시하고 이게 정말 올바른 건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솜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도 한 할머님께서 길을 물어보시길래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더니 박상철 부장님께 불려가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VIP 고객 응대에나 신경 쓰라면서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미숙은 다솜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직 희망은 있었다. 이 썩어빠진 호텔 안에도 진정한 서비스 정신과 인간적인 양심을 가진 직원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아가씨 말이 다 맞아요. 그건 결코 올바른 서비스가 아니에요. 미숙이 다솜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호텔 안에서 아가씨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더 큰 상처만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선생님 이대로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다솜의 눈빛이 절박하게 빛났다. 바로 그때였다. 미숙은 자신이 숨겨둔 진실을 그리고 자신의 진짜 계획을 누군가와는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동지가 바로 눈앞에 이 젊고 순수한 직원, 이다솜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다솜 씨, 잠깐 저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다솜을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그동안 몰래 촬영하고 복사해 두었던 VIP 고객 관리 매뉴얼, 블랙리스트, 그리고 고객 필터링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다솜의 눈이 충격과 경악으로 점점 더 커져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넘겨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다 정말이에요. 선생님, 우리 호텔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네, 안타깝게도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미숙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 이다솜은 한미숙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젊고 눈치가 빨랐으며 무엇보다 정의감이 투철했다. 그녀는 미숙의 지시에 따라 호텔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몰래 증거들을 확보하는 위험한 임무들을 용감하게 수행해 나갔다.
때로는 발각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다. 이다솜의 용기와 헌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기 위해서는 호텔 내부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현재 마케팅 부서와 객실 예약 파트를 총괄하고 있는 윤지의 부장이었다. 윤지혜는 10여 년 전 미숙이 합업유 호텔 총지배인으로 있을 때 직접 채용하고 아꼈던 수제자 중 한 명이었다. 총명하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고객을 향한 진심과 서비스 정신이 투철했던 직원으로 미숙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아직도 그때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분명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미숙은 믿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녀에게 접근하느냐였다. 청소부 김영희의 모습으로는 그녀에게 신뢰를 주기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기도 어려웠다. 미숙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주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은 윤지혜 부장이 야근을 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을 시간을 노려 청소를 핑계로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청소부 할머니인 척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부장님,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합업유 호텔에서 잠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윤지혜라는 아주 똑똑하고 마음씨 착한 젊은 직원이 있었지요. 혹시 부장님께서 그분을 아시는지요? 윤지혜는 갑작스러운 노부인의 질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네, 할머니. 제가 바로 그 윤지혜입니다. 혹시 할머니께서도 예전에 합업유에 계셨었나요? 저는 기억이 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미숙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미숙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의 반응에 살짝 실망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이고, 그랬군요.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해서. 그런데 부장님, 혹시 모든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합업유 호텔에 어떤 분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인데 그 순간 윤지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말은 바로 한미숙 전 총지배인이 직원 교육 때마다 강조했던 그녀의 확고한 서비스 철학이었기 때문이었다. 윤지혜는 다시 한번 눈앞에 초라한 청소부 할머니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주름진 얼굴, 허름한 옷차림, 거친 손,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눈빛, 그리고 방금 전 그녀가 던진 의미심장한 질문, 혹시, 총지배인님, 윤지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보았다. 미숙은 그제야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구나. 윤 부장? 아니, 이제는 지혜 씨라고 불러야겠지. 윤지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한미숙 총지배인님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초라한 청소부의 모습으로 서 있다니.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그 늙은 청소부가 바로 호텔업계의 전설이었던 한미숙 회장님이었다니.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에 그녀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 후 겨우 정신을 차린 윤지혜는
미숙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숙은 자신이 더 제니스 부산에 위장 취업하게 된 이유와 그동안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고, 윤지혜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총지배인님, 아니, 회장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도 이 호텔이 이렇게까지 변질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윤지혜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스승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렇게 한미숙은 어둠 속에서 두 명의 소중한 동지를 얻게 되었다. 젊고 용감한 신입사원 이다솜, 그리고 과거의 인연으로 이어진 충직한 제자 윤지혜 부장. 세 사람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위험하지만 의미 있는 싸움을 함께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부조리의 성을 무너뜨리는 태풍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제6장 폭로되는 진실, 그리고 극적인 반전. 한미숙과 그녀의 두 젊은 동지, 이다솜과 윤지혜 부장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매일 밤 호텔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최동진 사장과 박상철 부장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작업의 연속이었다. 이다솜은 신입사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호텔 내부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했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경영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의심스러운 서류들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윤지혜 부장은 자신의 직위를 활용하여 호텔의 재무 관련 자료나 VIP 고객 관리 시스템의 허점들을 파헤쳤고, 한미숙은 지난 30여 년간의 경험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 모든 정보들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맞춰 나갔다. 그러던 중 그들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더 제니스 부산 호텔의 모기업인 JG그룹의 정재혁 회장의 부모님이 평소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그리고 아주 평범한 시골 노부부의 모습으로 호텔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윤지의 부장을 통해 입수된 것이었다. 정 회장의 부모님은 과거 한미숙이 합업류 호텔을 운영할 때부터 그녀와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분들이었고, 아들이 회장으로 있는 더 제니스 부산 호텔에도 종종 평복 차림으로 들러 서비스 상태를 점검하곤 한다는 것을 미숙은 익히 알고 있었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몰라 미숙은 직감했다. 만약 정 회장의 부모님마저 이 호텔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최동진 사장과 박상철 부장의 독선적인 경영 방식과 차별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될 터였다. 미숙은 즉시 이다솜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다솜은 정 회장 부모님의 예상 동선에 맞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들의 모든 경험을 생생하게 기록하기로 했다. 그리고 윤지혜 부장은 호텔 내부에서 두 분이 불편함 없이 이동하고 동시에 호텔의 민낯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상황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마침내 약속된 날 정재혁 호나섬의 회장의 노부모님이 더 제니스 부산 호텔에 도착했다. 그들은 일부러 낡고 허름한 옷차림에 시골에서 막 올라온 듯 어수룩한 말투를 사용하며 로비로 들어섰다. 예상대로 호텔 직원들은 그들의 초라한 행사액을 보고는 본체 만체하거나 심지어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응대했다. 로비의 소파에 앉으려 하자 여기는 예약 고객님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라며 제지당했고 화장실 위치를 묻자 손가락으로 건성으로 가리키며 저쪽으로 쭉 가보세요. 라는 퉁명스러운 대답만이 돌아왔다. 이다솜은 이 모든 광경을 가슴 졸이며 몰래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박상철 부장이 노부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런 분들은 우리 호텔 분위기랑 안 맞으니 가급적 빨리 내보내도록 해 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그날 저녁 촬영된 영상은 즉시 정재혁 회장에게 전달되었다. 자신의 부모님이. 그것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그룹의 호텔에서 그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정 회장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동안 최동진 사장의 경영 방식에 대해 간간히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더 제니스 부산 호텔에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최동진 사장과 박상철 부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의기양양하게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들은 이번 이사회가 자신들의 뛰어난 경영 실적을 칭찬하고 어쩌면 더 큰 보상을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시작부터 싸늘했다. 정재혁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최동진 사장이 제출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한쪽으로 밀쳐놓더니 대형 스크린에 어제 이다솜이 촬영한 영상을 재생시켰다. 화면에는 정 회장의 노부모님이 호텔 직원들에게 푸대접을 받고 심지어 박상철 부장으로부터 분위기에 안 맞는 손님 취급을 당하며 쫓겨나다시피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최동진 사장과 박상철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화면 속 노부부가 바로 정재혁 회장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정재혁 회장은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 사장, 박 부장, 이게 바로 당신들이 자랑하는 더 제니스 부산의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것인가? 내 부모님께조차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고객 만족 경영이고 품격 있는 호텔이란 말인가? 최동진 사장과 박상철 부장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지혜 부장이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이것은 지난 몇 년간 최동진 사장과 박상철 부장이 저질러온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입니다. 고객 차별은 물론이고 회사 자금 횡령,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심지어 VIP 고객 개인정보 유출 정황까지 담겨 있습니다. 윤지혜 부장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동진 사장과 박상철 부장은 이제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자신들의 모든 추악한 비밀이 한순간에 만천에 드러나 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한미숙 여사가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청소부 김영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부산 호텔 업계를 호령했던 전설적인 호텔리어 한미숙 그 자체였다.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최동진 사장과 박상철 부장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동진 사장 그리고 박상철 부장, 한미숙이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들은 호텔리어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인간 존중의 정신을 잃어버렸소. 호텔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오. 호텔은 고객에게 행복한 추억과 감동을 선사해야 하는 곳이오. 하지만 당신들은 그 신성한 공간을 돈과 지위로 고객을 차별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추악한 장소로 전락시켰소. 당신들은 더 이상 호텔리어라고 불릴 자격이 없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그들의 가슴에 박혔다. 정재혁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최동진 사장과 박상철 부장을 오늘부로 더 제니스 부산 호텔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순간 최동진 사장과 박상철 부장은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들의 화려했던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미숙과 윤지혜 그리고 이다솜의 용기 있는 폭로가 마침내 거대한 부조리의 성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더 제니스 부산 호텔에도 마침내 진정한 변화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제7장 가치의 복원 모든 고객은 VIP입니다. 긴급 이사회가 끝나고 최동진 사장과 박상철 부장이 초라하게 물러난 후 더 제니스 부산 호텔의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미묘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정재혁 JG그룹 회장은 한동안 창밖의 부산 바다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천천히 한미숙 여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과 함께 어떤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었다. 한미숙 여사님, 아니, 이제는 전설적인 한미숙 총지배인님이라고 불러야 마땅하겠지요. 정 회장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오늘 총지배인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지혜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위기에 더 제니스 부산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호텔의 가치를 복원하는 데 총지배인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부디 저희 호텔의 임시 총지배인직을 맡아주시거나 혹은 특별 고문으로서 호텔의 개혁을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즐기던 그녀에게 다시 한번 치열한 호텔 경영의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방금 전까지 목격했던 더 제니스 부산의 추악한 민낯과 함께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주었던 윤지혜 부장과 이다솜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생을 바쳐 지켜왔던 호텔리어로서의 자부심과 소명의식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회장님,
과분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한미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과연 이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저의 작은 경험과 지혜가 이 호텔을 바로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시고 저의 경영 철학을 존중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재혁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물론입니다. 총지배인님,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제니스 부산의 모든 운영은 총지배인님께 일임하겠습니다. 부디 총지배인님의 그 깊은 경륜과 철학으로 저희 호텔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한미숙은 다시 한번 호텔리어로서 그리고 더 제니스 부산의 새로운 리더로서 경랑의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귀환 소식은 순식간에 호텔 전체에 퍼져나갔고 직원들은 놀라움과 함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미숙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호텔의 모든 차별적인 정책과 지침들을 즉시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조회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부로 더 제니스 부산 호텔의 모든 VIP 고객 등급제와 그에 따른 차별적인 서비스 지침은 전면 폐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단 하나의 새로운 슬로건을 새기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고객은 우리의 VIP입니다. 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직원들 사이에서 이내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특히 일반 고객들을 응대하며 알게 모르게 차별적인 대우를 강요받았던 젊은 직원들의 반응은 더욱 열광적이었다. 호텔은 결코 돈이나 지위로 고객을 차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텔은 모든 고객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호텔리어 정신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한미숙은 곧바로 대대적인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교육의 책임의 핵심은 기술적인 서비스 능력 향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과 인간 존중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직접 강사로 나서서 자신의 평생 경험과 철학을 직원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했고, 다양한 역할극과 토론을 통해 직원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유도했다. 물론 모든 직원이 처음부터 그녀의 새로운 방침을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 간부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기도 했고, 오랫동안 VIP 고객 중심의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던 몇몇 직원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끈기 있게 직원들을 설득하고 독려했으며 때로는 단호한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어갔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두 명의 조력자, 윤지혜 부장과 이다솜 씨가 있었다. 윤지혜 부장은 한미숙의 경영 철학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새로운 정책들을 실무에 적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각 부서의 팀장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한미숙 총지배인의 비전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옮겨나갔다. 이다솜 씨는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새로운 서비스 문화를 전파하는 변화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는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동료들을 격려했고 고객을 향한 진심 어린 태도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한미숙은 그녀를 새로 신설된 고객 경험 혁신팀의 팀장으로 임명했고 다솜은 기대 이상의 능력과 열정으로 팀을 이끌며 호텔 전체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가장 큰 변화는 호텔의 분위기였다. 이전에 딱딱하고 권위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VIP 고객에게만 아첨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모든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했고 고객의 작은 불편함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물론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새로운 서비스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일부 특권 의식에 젖은 VIP 고객들이 호텔을 떠나기도 했고 그로 인해 단기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숙과 직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호텔을 다녀간 일반 고객들 사이에서 더 제니스 부산이 완전히 달라졌다. 정말 따뜻하고 인간적인 서비스를 경험했다는 긍정적인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과거 호텔의 차별적인 대우에 실망하여 발길을 끊었던 오랜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씩 다시 호텔을 찾기 시작했고 그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갔다. 특히 과거 더 제니스 부산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고 블로그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던 김시우 작가가 호텔의 변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호텔을 방문한 후 올린 감동적인 후기는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차가운 명품에서 따뜻한 집으로 더 제니스 부산의 놀라운 변신이라는 제목의 그의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호텔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직원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명령을 따르는 부속품이 아니었다. 그들은 호텔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받는 경험을 통해 일하는 보람과 행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퇴사율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오히려 다른 호텔의 우수한 인재들이 더 제니스 부산에서 일하고 싶다며 문을 두드리는 일까지 생겨났다. 한미숙은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복원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호텔의 서비스 품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호텔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가치, 즉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이제 더 제니스 부산 호텔의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임무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가고 있었다. 제8장 변화의 결실과 지속 가능한 유산, 한미숙 총지배인의 파격적인 개혁은 더 제니스 부산 호텔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가장 먼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힌 것은 바로 기존의 VIP 고객들 중 일부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누려왔던 자신들만의 특권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사라진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감히 나를 이런 일반석으로 안내하는 거요? 당장 윤태석 지배인, 아니,
한미숙 총지배인 나오라고 하시오. 예전에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전담 직원까지 붙여주더니 이제는 그런 서비스는 다 없어졌단 말이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호텔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서야 되겠소. 이런 종류의 항의와 불평이 하루에도 몇 건씩 접수되었다. 그들은 한미숙 총지배인의 새로운 경영 철학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더 이상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에만 분개했다. 그들 중 몇몇은 실제로 호텔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고, 실제로 발길을 끊는 VIP 고객들도 생겨났다. 그로 인해 호텔의 단기적인 매출은 예상대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 주주들과 임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정재혁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모든 항의에 직접 나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호텔의 새로운 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고객님, 저희 더 제니스 부산은 이제 모든 고객님들을 가장 귀한 VIP로 모시고자 합니다. 특정 고객님께만 집중되었던 과도한 서비스 대신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호텔에 이러한 변화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VIP 고객들은 불만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숙은 그들의 불평에 일일이 타협하거나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고객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변화의 바람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일반 고객들이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특급 호텔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에 그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더 제니스 부산 호텔,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너무 비싸고 왠지 주눅 들어서 올 엄두도 못 냈는데 오늘 와보니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분위기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우리 아이가 로비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울었는데 직원분이 달려와서 직접 약도 발라주시고 사탕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다음번 부산 여행 때도 꼭 다시 올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후기들이 인터넷 여행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과거 더 제니스 부산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고 신랄한 비판 글을 올렸던 김시우 작가가 호텔의 변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호텔을 방문한 후 남긴 글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차가운 명품에서 따뜻한 집으로 더 제니스 부산의 놀라운 변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글은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더 제니스 부산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오랜 단골이었지만 호텔의 변질된 모습에 실망하여 발길을 끊었던 윤 어르신 같은 고객들도 하나둘씩 다시 호텔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전에 그 따뜻하고 정겨웠던 더 제니스 부산의 모습을 되찾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며 한미숙 총지배인의 용기 있는 결단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가장 큰 변화는 호텔 내부에서 일어났다. 직원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객의 등급을 따지거나
상사의 눈치를 보며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모든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했고, 고객의 작은 미소 하나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다. 주방에서는 고민식 셰프가 모든 고객을 위한 특별 메뉴라는 이름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최상의 맛과 품질을 제공하는 새로운 코스 요리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예전에는 값비싼 재료로 소수의 VIP 고객만을 위한 요리를 만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든 고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정성과 품격이 담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요리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객실팀의 이다솜 팀장과 마케팅팀의 윤지혜 부장은 한미숙 총지배인의 든든한 지원 아래 고객 경험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현실로 만들어 나갔다. 그들은 호텔 곳곳에 고객들이 편안하게 쉬거나 소통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을 마련했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호텔을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직원들도 있었고, 여전히 과거의 특권을 그리워하는 일부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숙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특유의 지혜와 포용력으로 헤쳐나갔고, 윤지혜 부장과 이다솜 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호텔의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제니스 부산 호텔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주목받는 호텔 중 하나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단순히 비싸고 화려한 특급 호텔로만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제니스 부산을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를 아는 호텔, 모든 고객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호텔,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호텔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호텔의 매출은 단기적인 하락세를 극복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반 고객층의 예약률과 재방문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호텔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한미숙은 그 모든 변화의 결실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꿈꿔왔던, 그리고 평생을 바쳐 추구해왔던 진정한 호텔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결코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고 함께해준 정재혁 회장의 믿음, 그리고 변화의 과정에 기꺼이 동참해준 모든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느덧 그녀가 더 제니스 부산에 돌아온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호텔에서는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기념 행사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한미숙은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제가 처음 이곳에 돌아왔을 때 저는 깊은 절망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증명해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기술이나 자본이 아닌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한미숙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통해 호텔리어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배웠던 것이다. 더 제니스 부산 호텔의 변화는 이제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대한민국 호텔업계 전체에 새로운 영감과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지속 가능한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지혜를 나누고 있는 한미숙 총지배인이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임무는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었다. 제9장 서비스 산업의 등대 꺼지지 않는 불꽃 완결. 한미숙 총지배인이 더 제니스 부산 호텔의 개혁을 이끈 지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호텔은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호텔업계 전체의 새로운 귀감이 되는 존재로 우뚝 섰다. 모든 고객은 VIP라는 한미숙의 경영 철학은 이제 더 제니스 부산의 확고한 정체성이 되었고, 그 진심 어린 서비스는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호텔의 명성은 국내외로 널리 퍼져나갔다. 각종 호텔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인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호텔이라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한때 오만과 차별로 얼룩졌던 호텔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함과 진정성, 그리고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숭고한 가치가 아로 새겨졌다. 한미숙은 이제 7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호텔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 총지배인 자리는 몇 년 전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제자이자 훌륭한 리더로 성장한 윤지혜 부장에게 물려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명예 총지배인이자 수석 고문으로서 호텔의 중요한 결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멘토로서 그들의 성장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미숙 서비스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더 제니스 부산 호텔 직원들뿐만 아니라 호텔리어를 꿈꾸는 젊은이들과 다른 서비스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진정한 서비스 정신과 인간 존중의 가치를 전파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들로 가득 찼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과 함께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호텔리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외국어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필요를 미리 헤아리며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모든 서비스의 출발점이자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실천해온 삶의 철학이자 더 제니스 부산의 기적 같은 변화를 통해 증명해낸 살아있는 진리였다. 어느덧 은퇴 후의 삶에 익숙해진 한미숙은 종종 호텔 로비 한쪽에 마련된 작은 휴게 공간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젊은 직원들의 모습,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는 고객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호텔의 분위기.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평온함과 함께 가슴 벅찬 감사를 느꼈다. 할머니,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시네요. 어느덧 훌쩍 자라 호텔,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이다솜이 그녀에게 다가와 살갑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한미숙의 가르침을 따라 훌륭한 호텔리어로 성장해 가고 있었고, 이제는 한미숙에게 친손녀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우리 다솜이 눈에는 할미가 뭘 해도 다 예뻐 보이는 게지. 한미숙이 다솜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런데 할머니, 가끔 궁금해요.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결심을 하시고 또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라면 아마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다솜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함께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한미숙은 잠시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글쎄다, 아가, 나라고 처음부터 용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란다. 나도 두려웠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단다. 그게 뭔데요, 할머니?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어. 그리고 호텔리어로서의 자부심이었지. 나는 사람들이 본래 선하다고 믿었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온 이 호텔이라는 공간이 결코 돈이나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호텔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어야 하는 곳이니까 그 믿음과 자부심이 있었기에 나는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